당뇨 환자들이 복용하는 인슐린을 월마트가 최대 4분의 1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 대도시들의 4월 주택가격이 14.6%나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 15일부터 지급되는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을 정확하게 제때에 받기 위한 사전 조치들을 알아봤습니다. 부양자녀 현금 지원을 앞두고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았던 항공업계가 늘어나고 있는 여행 수요에 맞춰 재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중증 당뇨 환자들이 이용해야 하지만 약값이 너무 비싼 인슐린을 월마트가 기존 약값보다 최대 4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이번 주부터 인슐린을 한 병에 기존 약값보다 58%나 저렴한 $73에, 인슐린과 주사기 패키지는 75%나 저렴한 $86에 판매하기 시작해 미국 내 3,400만 당뇨 환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들의 11%인 3,400만 명이나 되는 당뇨 환자들이 이용하기엔 비쌌던 인슐린 가격이 파격적으로 인하되기 시작해 고공행진을 벌여온 전체 처방약값 낮추기에 불을 지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3,400만 명의 당뇨 환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150만 명씩 당뇨 진단을 받고 있어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증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데 인슐린 약값이 너무 비싸 당뇨 환자들의 30%는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소매점으로 약국과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월마트가 인슐린 가격을 기존 약값보다 적어도 절반 가격, 많게는 4분의 1 수준으로 파격가로 판매하고 나섰습니다. 월마트는 이번 주부터 릴라이온 노보로그라는 이름으로 인슐린을 한 병에 $72 88센트에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인슐린 가격보다 한 병당 58%, $101나 저렴해진 겁니다. 이와 함께 인슐린과 주사기까지 포함하는 패키지는 $85에 88센트에 팔기 시작했다고 월마트는 밝혔습니다. 인슐린과 주사기 패키지 가격은 기존 패키지보다 무려 75%, $251나 낮아진 파격가입니다. 월마트는 인슐린 가격을 반값 또는 4분의 1 수준으로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인슐린 제조사인 노보 노어디스크사와 직접 교섭해 중간 마진을 없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마트는 인슐린뿐만 아니라 너무 비싸 환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처방약값을 대폭 인하해 판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마트는 이와 함께 최근에도 매장 내 또는 매장 옆에 클리닉을 20곳에 개설하는 등 헬스케어 확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이 클리닉에서 $30의 연간 체크업,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덴탈 클리닉은 $25에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미 전역에 있는 4,700개 매장에서 이번 주부터 파격가의 인슐린 처방약을 판매하기 시작하고 샘스 클럽에서는 7월 중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 이외에 프라이 클럽으로 유명한 코스트코 약국에서도 다른 곳보다는 매우 저렴하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월마트와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 소매점들이 처방약값 낮추기에 앞장섬에 따라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잡지 못했던 처방약값의 고공행진을 멈추게 하고 현실에 맞게 대폭 인하시킬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주택가격이 4월에 14.6%나 급등하며 지수 집계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가 1년 전에 비해 22.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시애틀 20.2%, 샌프란시스코 15.1%, 로스앤젤레스 14.7%, 워싱턴 DC 일원 13.6%, 뉴욕 13.5%로 대도시들이 모두 두 자릿수로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20대 대도시 지역의 집값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어 지수 집계를 시작한 지 35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도시 주택가격은 4월에 케이스-실러 지수에서 전년보다 14.6% 급등했습니다. 이는 케이스-실러 지수가 집계를 시작한 1987년 이래 3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10대 대도시 집값은 14.4% 올랐고 20대 대도시들로 확장하면 14.9% 더 올라 이를 평균하면 14.6% 급등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주택가격은 3월에도 연율로 13.3% 오른 바 있어 시간이 갈수록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20대 대도시들 가운데 애리조나 피닉스가 4월에 전년보다 22.3% 급등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피닉스의 집값은 23개월 연속 오르고 있는 것이어서 가장 뜨거운 열기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 샌디에고 21.6%, 시애틀 20.2% 급등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보스턴은 16.2%, 텍사스 달라스 15.9%, 플로리다 템파와 콜로라도 덴버, 오레건 포틀랜드가 각각 15.4%나 대폭 올랐습니다. 집값 비싸기로 소문난 샌프란시스코는 1년 전에 비해 15.1%, 로스앤젤레스는 14.7% 상승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도 13.6%, 뉴욕은 13.5%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의 집값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3% 안팎으로 낮은 모기지 이자율로 내 집 마련에 나선 밀레니얼 세대 등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반면 매물을 비롯해 공급은 크게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대도시들에서 팔려고 내놓은 집에는 10개 안팎의 복수 오퍼들이 쇄도하고 있으며 판매 희망 가격보다 웃돈을 더 주어야 낙점받을 수 있는 강력한 셀러 마켓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지급되는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을 정확하게 제때 받으려면 IRS 웹사이트에서 크게 3가지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첫째, IRS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무료 개인 계정을 개설하고, 둘째, 세금 보고를 했다면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넌파일러일 경우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셋째, 매달 지원금 대신 일시불을 선택하려면 등록 해제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IRS가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명태 기자입니다. 미국민 3,900만 가구에서 17세까지의 부양자녀 6,500만 명이 7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6개월간 1인당 $250 또는 $300씩 매달 현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을 정확하게 제때 받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사전 조치를 취하도록 IRS는 권하고 있습니다. 첫째, IRS 웹사이트인 irs.gov에 접속해 개인 어카운트를 개설하는 게 편리한데, 웹사이트 페이란 아래의 View Your Account를 누르고 새 계정을 신설할 수 있는 사인업과 계정 보유자들이 로그인할 수 있는 항목들 중에서 하나를 이용하면 됩니다. IRS 어카운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갖고 있으면 세금 관련 정보들을 확인하는 데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웹사이트 상단 크레딧 항목에서 어드밴스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누르면 3가지 툴이 나옵니다. 하나는 맨 아래에 있는 체크 엘리지빌리티 링크로 본인이 이번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또는 2019년 연방세금 보고를 하며 17세까지의 부양자녀를 알렸으면 자동으로 지급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면 7월 15일부터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거나 적어 세금 보고할 의무가 없는 난파일러들은 이 페이지에 있는 오른쪽 난파일러 사인업 툴을 이용해 요구되는 개인 신상 정보와 은행 계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이번에 7월 15일부터 지급되는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은 12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매달 받을 수도 있고, 일시불을 선택하면 내년 4월 15일까지의 세금 보고 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올해 6개월간 매달 받는 부양자녀 현금 지원은 5세까지는 연 $3,600, 6세에서 17세까지는 연 $3,000를 둘러 나눈 $1,800 또는 $1,500를 6개월에 걸쳐 $300 또는 $250씩 지급하는 겁니다. 매달 현금 지원을 받으려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면 됩니다. 반면 매달 지원을 받지 않고 내년에 일시불로 받으려면 난파일러 옆에 있는 Unenroll from Advance Payment 툴을 이용해 등록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Unenroll을 신청해 등록 해제되면 7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6개월간 매달 $250 또는 $300를 받지 않는 대신에 내년 4월 15일까지의 세금 보고 후 한꺼번에 1년치인 $3,000 또는 이 $3,600를 받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가정 3,900만 가구의 부양자녀 6,500만 명에게 현금 지원하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 지급일이 다가오자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에만 110만 건의 사기 행위가 신고돼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전년에 비해 2배, 1,400달러씩의 3차 현금 지원이 제공된 이래 무려 1,00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에 따른 정부 지원금이 지급될 때마다 스캠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국민 85%에게 1인당 1,400달러씩 3차 현금 지원금이 지급된 데 이어 7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6개월간 부양자녀의 88%에게 1인당 매달 300달러 또는 250달러씩 제공됩니다. 이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이 7월 15일부터 제공되는 데 맞춰 이를 노리는 사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양자녀 현금 지원을 노린 듯 사기 행위는 6월에만 110만 건이 신고돼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2배나 급증한 겁니다. 지난 3월 미국민 1인당 1,400달러씩 제공했던 3차 현금 지원금이 지급된 이래 사기 행위가 1,000%나 급증한 것으로 관계 당국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양 체크를 노린 사기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된 110만 건은 건당 평균 182달러에서 1,000달러를 피해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범들은 주로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정부 현금 지원금을 은행으로 직접 디파짓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은행 계좌 정보와 때로는 핀 넘버까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는 해킹한 개인정보를 사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 의심하지 않게 하며 사회보장번호 등 민감한 정보들도 빼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론 탕감 프로그램이나 새 융자를 오퍼하면서 개인정보를 빼내려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직접 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기승을 부리는 스캠 사기 행위에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알지 못하는 수상한 전화는 아예 받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소비자 보호단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IRS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직접 전화를 걸지 않고 우편물로만 통보하며 어떠한 개인정보도 세금보고서 이외에는 전화로 수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제출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에 피해당했을 때에는 즉각 연방교역위원회 FTC에 신고해달라고 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270대의 항공기를 주문키로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5년간 2만 5천 명을 신규 채용키로 하면서 항공업계가 여행 수요에 맞춰 분주히 재개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비행기에 탑승하는 승객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장기간 타격을 맞은 미국 항공업계가 재개했습니다. 미 유나이티드 항공은 보잉과 에어버스로부터 총 270대의 항공기를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유나이티드 사상 최대 주문량이자 2011년 아메리칸 항공이 460대의 항공기를 주문한 이래 미 항공업계에서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아울러 항공사는 앞으로 5년 동안 2만 5천 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인력 6만 8천 명의 36%를 더 채용하는 겁니다. 팬데믹 락다운 조치로 계속 지상에 묶여있던 대다수 항공사는 올 봄부터 백신 접종이 일반화되면서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70억 달러 적자를 낸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번 일요일 승객이 220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1년 반 만에 다들 여행에 떠날 채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5천만 명의 미국인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항공업계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약 5천만 명 중 350만 명이 비행기에 탑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팬데믹 이전의 탑승량의 약 90%에 달합니다. 알리언츠 파트너스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 여행자는 올해 여름 휴가에 1,535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9년보다 50% 더 많은 금액입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항공사들은 정상화를 위해 직원 신규 고용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